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인벤터 즉 2주차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인벤터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간단하게 기계 부품이라든지 또는 자동화 부품에 대해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들, 그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조립을 해서 서로 간의 조립성 테스트라든지 간섭 테스트 또는 충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품이 완성되었다 그러면은 제작 도면까지 2D 도면을 제작하는 부분까지 연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수업은 제가 제공하는 동영상 온라인 강좌로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 개인 PC에 설치하셔가지고 내가 집에서 좀 더 혼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가지고, 학생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인벤터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홈페이지, 인벤터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건데, 그 홈페이지 주소는 바로 autodesk.co.kr이라는 이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신 다음에 화면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은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 항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 오토캐드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학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학생의 경우 그리고 교육용인 경우는 그런데 오토캐드도 사용 가능하고, 자, 우리는 여기서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트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서는 먼저 사용자들이, 자, 그 사용자에 관련되는 계정, 자,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인스톨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 만들기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정 만들기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은, 예, 그 차례대로 주어지는 내용에 따라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먼저 뭐 사용하는 국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국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국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뭐 직업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직업은 여기서는 나는, 예, 학생이다, 학생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학생인지, 나는 그래서 대학생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뭐 생일, 자, 생년월일을 간략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 생년월일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이에 따라 가지고 잘못 입력했나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네,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지금과 같이 입력을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이름이랑 그리고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로그인할 패스워드, 자,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는 이메일이 바로 오토데스크에 대한 그 아이디가 되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여러분들이 사용할 접속을 하게 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예, 뭐 동의함 하신 다음에 계정을 생성하시면은 새로운 계정이 생성되었다라고 입력한 이메일 주소에 메시지가 날라오게 되고, 그렇게 먼저 계정을 등록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 뒤로 돌아갈게요. 자, 계정을 등록하신 다음에, 자, 이쪽에 있는 이제 로그인을 해서 가지고, 예,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계정하고 패스워드 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그리고 어떠한 운영체계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대부분 다 윈도우 10, 그 윈도우 10 버전의 64비트 운영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하는 오토캐드나 인벤터도 64비트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64비트를 선택하시고, 버전은 최신 버전은 아마 인벤터 2020 버전일 겁니다. 운영 체계는 64비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용할 언어는 이제 한국어. 뭐 나는 뭐 한국어가 아닌 영문으로 작업하고 싶다 하실 분들은 영어 버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한국어 버전으로 해서 선택하시고,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인스톨 버튼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현재 여러분들 PC에 설치가 되고, 그와 관련되는 라이센스가 부여가 되는데, 이 라이센스는 3년까지 쓸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벤터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공하는 영상 자료를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치를 다 하셨다 그러면은 인벤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인벤터가 실행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화면에 대한 구성하고 그리고 인벤터가 흘러가는 흐름이라든지 모델링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명령어 쪽보다는 그 명령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써먹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한 조그마한 작업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게 나는 부품이라든지 또는 파트 파일 하나의 단품 설계를 하신다 그러면 standard.ipt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단품이라든지 부품들을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조립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standard.iam이라는 조립 도구를 활용해서 조립 환경 쪽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품을 만들고 조립품을 만든 다음에 사용자가 제작 도면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제 도면 작업입니다. 도면화 작업을 하실 때는 standard.idw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standard.ipn이라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는 우리가 사용한 조립품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즉 조립되고 분해가 되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저는 단품 설계를 하기 위해서 standard.ipt 작업을 할 거고 다음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 시간에 조립을 하고 도면을 뽑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 작업을 하기 위해서 standard.ipt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작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부터 부품 작업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인벤터 말고 다른 3차원 CAD를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은 3차원에 대한 개념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3차원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간략하게 보면은 처음에 사용자는 먼저 스케치를 합니다. 자, 스케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먼저 사용자는 스케치를 하는데 그 스케치에 대한 평면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평면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구속이라는 개념, 치수 구속이라든지 형상 구속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마무리되면은 그에 따라서 돌출이나 또는 회전 기능을 활용해서 3차원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략하게 자,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환경 설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를 작업하시기 전에 간단한 환경 설정을 먼저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저와 비슷한 화면으로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리본 메뉴 도구, 리본 메뉴 도구에 가시면은 중간 부분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 창이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옵션 창을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할 건데 여기서는 그 아래쪽에 있는 색상 버튼입니까? 색상 버튼. 자, 색상이라는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예, 사용자가 선택하는 인벤터의 바탕화면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탕화면 색깔을 저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자,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했고 그리고 배경 색깔은 일색상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지금처럼 배경 화면을 흰색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자, 적용 버튼을 누르시고 두 번째 화면 표시 탭으로 가겠습니다. 화면 표시 탭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모양을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설정 탭을 누르겠습니다. 설정 탭을 눌러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비주얼 스타일 부분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델링을 할 때 그 모델링에 대해서 색상에 입혀지는 음영 처리를 할 건데 음영 처리를 하면서 모서리 부분까지 같이 강조해서 나타내겠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 비주얼 스타일 부분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하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적용 버튼을 누를 거고요. 자, 다음 작업은 스케치 탭 누르겠습니다. 자, 스케치 탭에서는
스케치 탭의 우측 상단에 있는 화면 표시 탭에 있는 체크들을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상에 뭐 축 부분하고 뭐 모는 종이 그런 부분들 나타나는 건데, 화면 쪽에 있는 체크 표시들은 다 해제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 스케치 작성할 때라든지 편집할 때 모서리 자동 투영 부분에 일단은 체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모델링 형상의 모서리를 스케치 부분에 투영하겠다, 모서리를 투영해서 스케치로 활용하겠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투영 부분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닫기 버튼을 눌러서 저와 같은 환경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간단한, 간략한 화면을 형상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 인벤터에 대한 화면 구성이라든지 활용법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도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아래쪽에다가 이만큼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요. 자, 아래쪽 부분에다가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각형을 기준해 가지고 윗부분에, 윗부분에다가 또 다른 사각형을 하나 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각형을 여기다가 작성을 했고요. 자, 세 번째는 오른쪽 부분에 또 다른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3차원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은 이제 이 부분입니까? 자, 이 부분을 사용자가 잘라내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오른쪽 부분에, 왼쪽 부분입니까? 왼쪽 부분에 요거, 자, 이 홈처럼 생긴 슬롯 모양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작업 순서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는 먼저 예를 들어서 사각형 형상을 그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위에서 보이는,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이 모양, 이 형상을 처음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뒤로 돌려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용자가 먼저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을 먼저 스케치로 작업을 한 다음에 요것만큼 먼저 익스트루드, 돌출 작업을, 이 형상에 대해서 높이 값을 가지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에서 사용자는 3D 모형 탭에 가서 첫 번째 2D 스케치라는 버튼을 실행을 해서, 자, 이제부터 그림을 그릴 겁니다. 2D 스케치 시작을 할 건데, 자, 그럼 물어보거든요.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건지. 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XY 평면에 그림 그리겠다 해서 XY 평면을 클릭합니다. 자, XY 평면을 클릭하는 순간 선택한 XY 평면에 스케치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활성화되었고요. 화면 중간에 보시면은 노란색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점이 바로 모델링 할 수 있는 모델링 원점, 즉 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래쪽에 있는 현재 빨간색 표현되어 있는 이 선들을 먼저 작업할 건데, 그때 작업할 부분은 바로 선입니다. 자,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 원점을 클릭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 대충 클릭해서 수직선 그립니다. 수평 방향으로 대충 클릭하고요. 수직 방향 대충 클릭하고 이렇게 수평선, 지금처럼 수직선, 그리고 끝점과 시작점을 일치시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CAD는 처음에는 대충, 대략적인 형상을 대략적인 위치에다가 그리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다 그렸다 그러면 이제 이 선들을 기준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와 전체 높이와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위치 값들을 입력하는 치수들을 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를 지금부터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인벤터에서, 자,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선부터 다음 선까지의 거리값은 얼마다,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뒤로 온도하겠습니다. 자, 이게 혹시 뭐 사용자가 작업을 잘못했을 때는 온도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뒤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치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클릭해서 치수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수는 가로 70에 세로가 40입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다시 치수를 입력하는데, 가로 치수를 입력하려면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왼쪽 선부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오른쪽 선까지 그에 따라서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합니다. 이때 거리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입력한 값이 이렇게 화면상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휠 마우스, 저 마우스입니다. 휠 마우스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굴리게 되면은 그림이 축소가 되고 확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굴리고 아래쪽으로 굴리면 휠 마우스를 위아래 굴렸을 때 화면이 축소 확대가 되고, 그리고 휠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치수를 입력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 치수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이 실행된 상태에서 위쪽 선을 클릭하고 아래쪽 선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두 선에 대한 거리를 여기다가 입력하겠다라고 클릭하신 다음에 이때 거리값 4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입력한 값들이 지금처럼 그 크기와 위치가 바뀌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0이 되고 30이 되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인벤터에서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의 선부터 두 번째 아래쪽 선까지 두 선에 대한 거리값을 여기다가 입력하는데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또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부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선까지 이때 거리값을 여기쯤에다가 치수를 넣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그때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방금 제가 그림을 그릴 형상들에 대해서 그림이 완성되고 치수 기입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림을 다 그리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면은 스케치가 끝났고 다시 3차원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휠 마우스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굴리면은 화면을 축소 확대시킬 수가 있고, 휠 마우스를 누른 채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보드 시프트 키, 키보드 시프트와 휠 마우스를 동시에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형상을 다른 각도로 회전시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대략적으로 3차원 작업으로 바꾼 다음에 변형한 다음에 이제 이 스케치에 대해서 이제 높이 값을 줄 건데, 높이 값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10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이 10만큼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사용자가 그렸던 빨간색 테두리 영역을 높이 10만큼, Z값 10만큼 돌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쓰는 기능이 바로 돌출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돌출 기능을 실행하시면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먼저 프로파일을 물어보는데, 돌출 기능은 뭐냐? 즉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높이라든지 깊이 값을 주는 게 돌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파일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파일은 돌출 작업하기 위한, 즉 3차원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영역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돌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방향을 볼까요? 방향은 기본값 방향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위쪽 방향으로 돌출되고, 자, 반전 버튼을 클릭하면은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돌출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기본값 위쪽으로 돌출할 거냐, 반전 아래쪽 돌출할 거냐, 또는 대칭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칭은 사용자가 그린 선을 기준으로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같은 높이를 주는 게 바로 대칭 값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옆쪽에 있는 비대칭을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높이 값이랑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높이 값을 다르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기본값 높이로 그때 높이값 1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10 맞나요? 자, 높이값을 이렇게 10을 입력하고, 높이값 10을 입력하고 이 상태에서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첫 번째 형상을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굴려가지고 축소 확대를 할 수가 있고, 또는 Shift 키와 휠 마우스를 같이 눌러서
이렇게 다른 각도로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위쪽에 나와 있는 사각형 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각형 박스의 꼭지점을 클릭하시면은 꼭지점 방향으로 화면을 전환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꼭지점을 클릭하면은 클릭한 꼭지점 방향이 화면 앞쪽으로 이동하고, 클릭한 꼭지점이 화면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Shift 키와 힐 버튼 이용해서 자유로 회전시켜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작업은 이번에 위쪽에, 자, 위쪽에 올라가는 또 다른 형상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올라가지 이 부분이죠, 그죠? 좌측 상단 부분에는 어떤 작업할 거냐면, 자, 좌측 상단 부분에는 이번에는 여기 나오는 요거 이 부분에만큼 사각형, 자, 여기에 초록색 사각형만큼만 그린 다음에 이 초록색 사각형을 얼마만큼, 요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리 값은 20하고 40이란 치수를 이용하고, 그리고 높이 값은 전체 높이가 40이네요. 처음에 10만큼 뺐으니까 요만큼 올리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벤토로 와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한 스케치, 또 다른 스케치를 한다라고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건지 평면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스케치를 할 평면으로 윗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윗면을 기준으로 스케치할 수 있는 창이 떴고요.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아까처럼 선을 그리면서 사각형을 작업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에 대한 첫 번째 점은 여기 꼭지점을 클릭합니다. 클릭. 사각형에 대한 또 다른 점은 이 선 위에, 자, 선 위쪽에다가 클릭하는데, 자,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절대 중간점은 클릭하지 마십시오. 중간점을 클릭하면은 스케치 형상에 대한 크기가 변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중간점을 제외한 나머지 선 위쪽에다가 대략적인 지점을 클릭해서 지금과 같은 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만든 사각형에 대해서 이제부터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사각형에 대한 전체 높이는 이미 아래쪽 형상 기준으로 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높이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에 대한 오른쪽 선과 왼쪽 선을 클릭해서 이 선들에 대한 그 넓이, X방향 길이 값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길이 값을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사각형 작업을 끝냈고요. 더 이상 그릴 게 없고 더 이상 기입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작성한 사각형을 조금 전과 같이 돌출이라는 기능으로 뽑아낼 건데, 자, 돌출 기능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치에 대해서 높낮이 값을 입력하는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물어보거든요. 돌출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파일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파일은 뭐냐면은 사용자가 돌출시킬 영역을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각형 안쪽 영역을 돌출할 건지 또는 바깥쪽, 자,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돌출시킬 3차원으로 만들 영역을 선택하는 게 바로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은 저는 왼쪽에 있는 사각형 안쪽 영역을 클릭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향을 볼까요? 기본값 방향 위쪽으로 뽑을 건지 반전해서 아래쪽으로 뽑을 건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위로 뽑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거리값, 자, 이 사각형을 얼만큼 뽑을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도면을 봤을 때 전체 높이가 40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10만큼 먼저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높이는 3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불린연산입니다. 부울연산. 그래서 결합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만드는 형상하고 처음 만든 형상을 하나로 합칠 건지, 아니면은 잘라내기는 지금 만든 형상에서 처음 만든 형상에서 지금 만드는 형상을 잘라낼 건지, 이러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결합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을 시키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형상과 두 번째 형상이 지금처럼 합쳐지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여기 왼쪽에, 자, 오른쪽 부분인가요? 자, 오른쪽 부분에도 또 다른 사각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는 이제 이 사각형이죠. 이 부분에. 자, 여기에 사각형 하나 만들 건데, 이 사각형은 제가 이번에 앞쪽에다가 요만큼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이번에는 뒤쪽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그릴 스케치면과 조금 전처럼 사각형 그리고 치수 기입하고 돌출까지 이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2D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건지 물어보는데, 지금은 제가 앞쪽에다가 사각형 그린다 그랬으니까 앞쪽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앞면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과 같이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에 대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점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클릭합니다. 자, 사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 대한 위쪽 선부터 아래쪽 선까지 이때 높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사각형에 대한 선부터 선까지 이번에는 가로 길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자, 사각형에 대한 크기와 위치가 잡혔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측면 부분이 아닌 앞쪽이죠. 앞쪽 부분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이 사각형을 기준해 가지고 조금 전과 같이 돌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프로파일입니다. 어떤 영역을 3차원으로 뽑을 거냐, 그래서 사각형 안쪽, 방금 만들었던 사각형 안쪽 영역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방향입니까? 기본값 방향 앞쪽이 아닌 반전시켜서 뒤쪽으로 돌출을 할 겁니다. 세 번째, 그때 돌출 거리를 입력하는데, 이때 돌출 거리는 사용자가 도면을 보시면서 돌출 거리를 입력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처음 형상에서 지금 형상을 결합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결합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세 번째 형상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작업 진행할 건데,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은, 자, 뒤쪽에 보시면은 요만큼, 그죠? 요만큼 이렇게 슬롯 모양으로 형상이 잘려져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려져 나간 부분을 지금부터 모델링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스케치를 할 건데, 자, 지금 형상을, 자,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면을 기준으로 스케치할 게 아니고 뒤쪽 면을 기준으로 그림 그릴 거니까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이용해서 뒤쪽 면, 자, 왼쪽 면을 클릭합니다. 즉 나는 왼쪽 면에다가 그림 그려라 그래서 왼쪽 면을 선택했고요. 왼쪽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만큼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인 원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원을 그릴 때 원 중심 대충 찍고 또 다른 점을 찍어서 원을 하나 그렸고요. 이제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자, 원을 그렸으면 이 원에 대한 중심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왼쪽 선부터 원 중심까지의 그 가로 길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원 중심부터 위쪽 선까지 세로 길이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하게 되면은 위쪽에 대략적인 원이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양쪽에 선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왼쪽 부분에 대충 수직선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선 기능이 끝납니다. 또 선 그릴 겁니다. 예. 사용자가 선택하는 두 점을 클릭해서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선 기능이 종료되었고요. 자, 다음은 지금처럼 그려진 선과 원을 이제 하나로 일치시키는, 두 개를 근접하게 일치시키는 기능을 쓸 건데, 여기서는 구속 조건에서 접선이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접선이라는 기능은 그림상에 보시는 것처럼, 예, 선과 원을 두 개를
갖다 붙여라 뭐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접선이라는 개념 이용해서 선택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선클릭 그리고 원클릭하면은 하나로 이렇게 구속이 되었고요. 선클릭, 원클릭하면은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구속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자 안쪽에 있는 저 바깥 안쪽에 있는 하나의 영역 스케치만 필요로 하고 바깥쪽에 삐져나와 있는 이런 선들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르기라는 도구를 활용할 겁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여기 삐져나온 선 클릭, 여기 삐져나온 선 클릭. 자, 이 선도 선택하고 이 선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원 안쪽에 있는 얘와 얘도 선택을 해서 잘라주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하나의 최외곽 바운더리 형상만 남았고요. 안쪽에 있는 그림과 바깥쪽에 있는 그림은 다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게 되면 위쪽에도 선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노란색 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는 굳이 선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돌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버튼 클릭하면은 처음에 물어보죠. 프로파일이 뭡니까? 프로파일은 돌출시킬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영역은 안쪽 영역을 클릭합니다. 클릭. 두 번째, 돌출 방향은 기본값 방향 앞쪽이 아닌 반전 방향 뒤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에 따른 깊이라든지 깊이값 입력하는데 이 깊이값은 이 모델링 형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께 값보다 크게 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 두께가 20이니까 20이란 값 입력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만드는 이 바운더리 영역은 처음 형상과 결합할 건지 아니면은 잘라내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형상을 잘라내면서 작업하겠다라고 잘라내기를 선택을 할 겁니다. 물론 결합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죠, 형상은 아무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즉 지금 만드는 형상과 처음 형상을 하나로 합쳐버리기 때문에 형상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지금은 잘라내기로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과제 형상을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작업 순서가 흐름이 넘어간다라고 대략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첫 번째 과제를 한번 마무리를 했습니다.